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전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좀 특별한 강의인데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 물론 이 바닥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보이는 바닥인데, 그때가 이제 10월 달이었죠. 10월 달. 저는 10월 달에 10월 개천절, 10월 3일 날, 10월 9일 한글날 전후로 해서 주식을 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시장 완벽한 바닥이다라고 표현은 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외바닥이다, 진바닥인지 아닌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사는 건 맞다 하면서 주식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최근에 1월 4일 날서부터 해서 시장이 바닥을 쳤고, 자 1월 4일 오후장서부터 주식을 사야 된다를 또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요. 1월 5일서부터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주식을 계속 사라고 하면서 거의 지금까지도 이제 매수 시그널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보면은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0월 18일 서부터 2월 20, 오늘이 2월 21일인데요. 2월 20날까지의 추천 종목을 모조리 다 갖고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올라간 것만 얘기하면은 약간 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돌아서게 됐을 때에서 무슨 현상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작년과 같은 그런 안 좋았던 장세에서는 종목들이 빠지니까 수익 내기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장이 돌았을 때에서는 정말로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라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10월 18일서부터 해서 어제 2월 20날 추천해드렸던 종목까지,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아침에 실시간으로 찝어서 드렸던 종목까지 모조리 다 하나도 안 빼놓고 쭉 일렬로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볼 수는 없어요. 보니까 그게 87개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18일서부터 해서 어제 2월 20일날까지 날수가, 주식시장이 열렸던 날이 87일입니다. 그러니까 87개의 종목이겠죠. 이 종목을 하나씩 다 1분씩 리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볼 건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시장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반증이고, 앞으로의 시장도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10월 18일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흐름이 그래 왔다면 앞으로의 흐름들도 비슷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과거에서도 제가 통계를 뽑아봤는데 대충 비슷해요.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천천히 이따가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어쨌든 올해는 재미있는 박스권 매매장이기 때문에 주제도 마찬가지, 올해는 재미있는 박스권 매매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있네요. 올해는 재미있는 박스권 매매장. 사실 이 얘기도 작년에 많이 했었던 얘기고, 자 이거 기사인데요. 최근의 기사예요. 2월 17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급등 후 급락, 눈 뜨면 바뀌는 테마주, 개미들 어질어질. 그래서 뭐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위메이드, 배주 반도체, 한국정보통신, 그러니까 챗 GPT 관련주, 그다음에 뭐 게임 관련주들은 요즘에 이제 그 위믹스, 요즘에 핫하죠. 거기서 더 움직였죠. 위믹스 때문에, 위믹스 재상장 이슈로 해갖고 움직이는 거, 뭐 K칩스법, 뭐 애플페이 관련주, 그 이외에서도 오늘도 보니까 철강주 잘 움직이고, 그다음에 정유주, 화학주도 잘 움직이고, 중국 경기가 뭐 회복이 된다, 뭐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에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는 흐름까지 보여줬는데, 이건 마찬가지 뉴스 제목의 헤드라인입니다. 외국인 매수세 줄며 증시 정체, 챗GPT, 애플페이, 칩스법 등 테마업은 종목들만 뜨겁다. 그러니까 테마주들만 뜨겁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전문가들이 향후 주가 급락할 수도 있다. 뭐 수급 안 받쳐주면 손실 불붙듯 뭐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겁을 줬는데, 아니요. 저는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올해는 재미있는 박스권 매매장인데, 그러니까 뉴스 기사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종목들이 너무 급등을 하는데 자기 건 안 가고, 느낌이 욜로깡총, 자꾸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서 튀어다니니까 잡기가 참 어려운. 여기 튀다가 여기로 들어가면 절로 튀고, 절로 튀다가 여기로 튀고. 하여튼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그런 이제 약간 차별화장 같은 느낌으로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데 좀만 기다리면 섹터만 잘 노리면 자 밑에도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요. 섹터만 잘 노리면 일단 먼저 설명해야 될 게 작년 하락장과는 다른 박스권장이 될 거라는 얘기를 작년 11월 달에 굉장히 강하게 했고요. 10월 달에서는 제가 애매했어요. 10월 3일 날, 10월 9일 날 이때 대비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주식 사야 된다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때가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근데 지나가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하게 안 들어갔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외바닥이라 그러는데 외바닥을 치고 나서 차트를 보면 이따가 차트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1월 4일 날 그리고 지금 오늘이 2월 21일이니까 2월 21일 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은 이래요. 정확하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상승한다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해서 횡보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10월 달이고 어쨌든 작년에 했었던 얘기인데 작년 하락장과 다른 박스권장이 될 것이다. 이건 예상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예상을 했었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하락한 게 2000년도와 똑같다. 그래서 2001년도장의 박스권장이 될 거다. 박스권장. 작년에 했던 얘기입니다. 녹화방송에도 있고 공개방송에도 되게 많이 얘기해갖고 되게 증거자료가 많아요. 2001년도장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작년 일본 시장. 작년 일본 시장과 니케이 시장과 비슷한 형태로 박스권장이 될 것이다. 이 얘기도 작년에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올해 넘어가기 전에 작년에 많이 했던 얘기고요. 올해 1월 달 되고 나서부터 해서 처음부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조금 빠질 거라 그랬어요. 많이 빠지면 1월 15일까지까지 빠질 거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많이 안 빠졌어요. 딱 1월 한 4일 정도부터 좀 떨어지더니 장초보도 좀 떨어지더니 금방 바닥을 잡고 움직이더라고요. 어쨌든 1월 4일서부터 해서 바닥 잡고 움직이길래 오후장에 주식 사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1월 5일 날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지금까지 장 좋다라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1월 4일, 5일 이때서부터는 시장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주식을 사야 된다. 그리고 작년에 얘기했었던 박스권장이 맞다. 이제 확인 시그널을 언제 줬냐면 1월 아마 중순부터 줬을 거예요. 체질이 바뀌었다. 유튜브 방송에도 녹화를 해놨는데 체질이 바뀌었다. 장의 체질이 바뀌었다. 이 얘기를 1월 10날 아니면 2월 15일 그쯤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작년에서도 몰랐어도 돼요. 뭐 1월 4일 날, 1월 5일 날, 1월 10일 날, 15일 날 뭐 몰랐을 수도 있죠. 물론 제가 얘기했고 저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 몰라가지고 지금 시장에 참여했다. 늦은 겁니까? 안 늦었어요. 박스권장은 올라오면 또 떨어지고 또 올라오면 떨어지고 이 흐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올라간 종목을 따라 들어간 게 아니고 아직 덜 올라간 거 그런 걸 따라 들어가면 되거든요. 어쨌든 작년과는 확실하게 다른 박스권장인데 요게 왜 그런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더 이거는 해야 돼요. 왜 작년과 다른 건지 그림을 보면 이거는 나중에도 또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잘 보세요. 나중에서도 뭐가 틀린 건지 그림 공부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종목은 시장 특성을 탄다. 이건 뒤에서도 얘기하겠는데요. 저의 표적 종목은 하락장에서는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종목들도 못 올라가요. 당연한 얘기죠. 하락장에서 이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락장에서는 저의 표적 종목은 남들보다 덜 깨진다. 요건 맞죠. 다른 종목이 마이너스 20% 깨지면 표적 종목은 마이너스 10%밖에 안 깨집니다. 다른 종목들이 마이너스 40% 깨지면 저의 표적 종목은 마이너스 20%밖에 안 깨져요. 그러니까 안 깨지는 게 아니고 덜 깨지는 것뿐이죠. 깨지지 않는 거는 없어요. 하락장인데, 그렇죠? 하락장이면 뭐가 제일 좋은 거면 현금화가 제일 좋은 거예요. 현금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폐역 종목을 주고 나서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여기저기 막 해갖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현금화를 좀 하라 라고 많이 경고를 제가 줬죠. 그래서 거기서 현금화를 했으면 덜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깨지는 게 멈춥니다. 어쨌든 이 얘기도 작년에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지금에서는 뭐냐? 모든 종목은 시장 특성을 탄다. 별로 안 좋은 종목도 뭐 A급 종목이 있을 거고 B급 종목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A급, B급, C급 딱히 뭐 이거를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닌데 A급에 있는 종목은 일단 우량주라 하면 이제 상패 위험이 없는 뭐 실적이 괜찮거나 아니면 유보율이 괜찮거나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회사가 아니면 시가총액이 크거나 그러면 이제 상패 위험은 없을 거고요. 거기까지 실적까지 좋으면은 더욱더 없을 거고 그러면서도 지금 시장에 중심 테마에 있다. 뭐 하다못해 지금 오늘도 강하게 움직였던 뭐 지금 오늘 보니까 지금 철강 섹터들 움직임이 강하던데 대형주이면서 뭐 기대감이긴 하지만 우량주죠, 우량주, 철강주 섹터에 지금 현대제철도 강하게 움직이고 포스코도 잘 움직이고 동국제약도 잘 움직이고 뭐 휴스틸도 최근에 잘 움직였고 그러면 저가 철강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오늘 보니까 시멘트 관련주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될 거다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청약 가격이 움직인 거는 이제 시멘트는 다른 얘기입니다. 시멘트는 오늘 보니까 시멘트들 움직임도 좋더라고요. 시멘트 움직임 좋은데 어쨌든 철강주들을 움직이는 거는 뭐 따로지만 어쨌든 경기가 이제 살아날 것 같으니까 움직이는 거라 그다음에 톤당 5만 원씩 가격 인상한다 그러죠. 이것도 얘기했던 거고 빨간색 잘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해서 우량한 거 아니면은 이슈가 지금 있는 게 챗GPT 이게 작년도서부터 이슈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정확하게는 뭐 11월 30 말일 날에 미국에서 오픈 AI에서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죠. 챗GPT를 발표를 했더니 우리나라에는 이제 12월 달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에 기사가 나오고 나서부터 딱 봤는데 이거 이슈 좀 되겠다. 근데 관련주들이 과연 움직일까 했는데 그때까지는 좀 잠잠했었어요. 사실 좀 잠잠했는데 우리나라는 1월 달서부터 갑자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1월 내내 급등을 하고 2월 달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챗GPT가. 셀바스 AI 물론 바닥서부터 움직인 거 보면은 이 전부터 움직였더라고요. 근데 강하게 튀기 시작한 거는 1월 달, 2월 달 강하게 튀었습니다. 자, 글만 보면 좀 지루하니까 자, 차트를 보면서 자, 그러면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셀바스 AI. 자, 차트를 보니까 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거는 이제 12월 초부터 됐는데 저도 이때서부터 이슈가 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하게 이슈가 될 건지는 1월 달서부터 이제 이슈가 강하게 되면서 움직였는데 왜냐면은 이제 막 여러분들 기사 보면 알겠지만 논문도 다 써주고 무슨 코딩도 다 해주고 프로그램도 다 짜주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뭔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이해를 하고 거기다 답을 찾아주고 하는 부분들이 신기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놀래가지고 그래갖고 오픈 AI의 챗 GPT가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뭐 최근 뭐 오늘도 이슈가 나오는 거 보면은 정부에서 그쪽으로 돈을 쏟아붓고 한국형 챗 GPT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뭐 KT, 뭐 SK 우리나라 이제 LG 그룹도 삼성전자도 그와 같은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뭐 계속 뭐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죠. 어쨌든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솔트룩스도 바닥에서 챗GPT 얘기는 여기서 시작이 됐지만 잠잠하다가 12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빨리 움직인 건 12월 달. 근데 1월 달서부터 가파른 상승세. 솔트룩스. 최근에도 흐름이 강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래서 계속 이런 이제 인공지능 강력한 테마주들 뭐 여전히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작년과 다른 저 박스권장 저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자, 차트를 보고 이번에는 좀 시장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좋아야지만 종목들도 좋을 수밖에 없죠. 장이 좋아야지만.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얘기할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자 10월달 이거를 차트를 너무 누워 있으니까 좀 지루해 보이니까 차트를 좀 더 길게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일단은 보면은 자, 요때가 이제 9월 30일이니까 이거 10월이죠. 여기가 10월이었습니다. 10월 달이고 여기가 1월 4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바닥이 보여요. 그럼 뭐가 다른 거냐면 주식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림 공부입니다. 제가 대충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그렸다고 봅니다. 이거 조금 더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하락 트렌드라 그러죠. 하락 트렌드를 그리다가 최근에 있었던 요와 같은 모양을 이전에서 찾아보세요. 있나? 없어요. 여기서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돼야죠. 저점이 깨졌죠? 여기는 비슷했으나 돌파되고 여기가 또 깨졌네? 그쵸?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도 그럴 수 있었으나 깨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나 깨졌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A라는 지점과 자, 지금 여기를 B라 그럴게요. 자, B라는 지점 뭐가 틀릴까요? 여러분들. 이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년장에서 마이너스 50% 당했어요. 마이너스 60% 당했어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쉬운 거거든요. 이 쉬운 거를 몰라서 시장이 하락장이었다라는 거를 몰랐고 이 시장이 하락장이 끝났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답을 얘기를 하면 정말 단순합니다. 정말 쉬운 거거든요. 여기 몇 명 앉혀놓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인데 너무 쉬운 건데 그리고 물어본 다음에 답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만약에 여기 한 몇 분이 계시는 상태에서 제가 물어보고 답을 알려줬을 때에서 그분들의 표정이 어떨 거냐. 저렇게 쉬웠어? 이런 표정이 나옵니다. 자, 답을 얘기할게요. 이걸 하락 트렌드라 그러죠? 이거를 벗겨 넘어간 적이 없어요. 시장이 뭔가 하락을 넘어가려면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주식을 1년 정도 공부하면요. 이런 거는 한 번씩은 다 공부를 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공부했던 사람들이 작년장에서 이걸 못 넘어갔는데 이게 상승장도 아닌데 박스권장도 아니고 하락장인데 하락장 계속 저점 깨지잖아요. 못 넘어갔죠? 근데 어디서 넘어가요? 여기서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지워볼까요? 자, 고점을 이렇게 쭉 자, 고점을 쭉 일직선은 아닌데 일직선으로 그냥 됐다 치고 다시 또 그리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아까보다는 좀 더 일직선이죠? 좀 두껍게 칠하니까 일직선처럼 보이네. 고점과 고점을 그으면 됩니다. 그리고 평행 추세대로 내놓고 이렇게 그으면 돼요. 그러면은 하락 추세대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넘어간 게 드디어 여기서 넘어간 거예요. 자, 제가 10월 3일날, 9일날 개천절날하고 한글날 주식 사도 된다라고 왜 얘기를 했냐면 하락 N자죠. 떨어질 만큼 떨어졌죠. 양봉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된다. 근데 이거를 돌파를 못했으면 대충 여기서 올라오면 이제 팔고 내려올 때쯤에 위험하니까 또 현금화하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 피바람 붑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건데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오라 시장이
좋은 쪽으로 수상한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살 수가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하락연자로 떨어졌다.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저는 작년에서도 있잖아요. 1월 며칠이었더라? 하여튼 1월 이쯤, 얘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이제 하도 오래돼갖고. 여기에서 깨지기 전에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금화 대응을 많이 하세요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이날도 설날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 양봉, 장대한 양봉 나온 날 있죠? 이날이 설날 들어가기 전날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아쉬워했죠. 그래서 기억합니다. 설날 전날까지 그냥 빠져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설날 딱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설날 끝나자마자 휴일 지나고 나서 저는 강하게 매수를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 왜 매수를 시키려고 했느냐? 이 하락 트렌드에 저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림 딱 그리니까 이쁘게 나오죠. 저점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매수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설날 전날에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워했죠. 날짜 계산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또 깨질 걸로 예상을 했고, 여기서도 매매는 시켰죠. 왜냐면 우크라이나 관련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자원 관련주 움직이고 가스 관련주 움직이고 뭐 움직이고 사료비로 움직이고 막 그랬던 그 흐름이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저점이 깨지니까 하락연자로 이렇게 떨어졌죠. 이때가 7월 달인가? 뭐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여기서도 한번 매수 시그널을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왜냐면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려왔으니까 사야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올라오고 나서 또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또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는 이 트렌드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바뀌었다? 여기를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이제 시장이 좀 뭔가가 바뀔라나 그러나, 근데 여기서도 저는 약간 애매했어요. 왜냐면 완벽하게 좋다라고 보기가 아직은 좀 그렇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걸 넘어가는 걸 보고 좋은 거는 감을 왔고,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11월 달인데요. 12월 달에서 뭘 얘기했냐면 시장이 뭔가 조금 바뀔 것 같다. 좀 바뀔 것 같다. 박스권장을 바뀔 것 같다. 이거는 예상이었습니다. 예상을 했었던, 근데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 몇 명 있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단순하게 이것만 하나 가지고 시장을 다 맞춘다? 그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들을 더 봤을 때에서 시장이 내년장에서는 좀 바뀔 것 같다라는 저의 종합적인 판단이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게 된 건데, 단순하게 이걸 하나 넘어갔다고 해갖고 된 거는 아니라는 점, 그거는 얘기해 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넘어가서. 자, 넘어가고 나서, 자, 떨어지죠? 떨어지고 나서 전저점을 지지라고 양봉이 나옵니다. 이때가 1월 4일이에요. 1월 4일 날. 아침 방송에는 애매했기 때문에 애매하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그 아침장에서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렇게 막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연초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뭐 1월 4일 날에서도 흔들리고 있길래 뭐 그냥 뭐 연초장 흔들린다 그랬죠? 지금 흔들리고 있네요. 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오후장으로 하니까 장이 갑자기 막 들어 올리더니 빨간색으로, 여기 봐봐요. 여러분 화면상은 잘 안 보이겠지만 이거를 조금 더 키워드릴까요? 근데 차트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보이는데 조금 더 화면을 키워서 여러분들도 그래 봐야 되니까. 자, 요겁니다. 요거. 여기 이제 날짜도 보이네요. 자, 여기. 자, 1월 4일. 이게 오후장 가니까 잘 봐봐요. 뭐가 달라요? 자, 우리가 여기만 가지고 공부를 해봅시다. 요것만 띄워갖고. 이 빨간 선은 5일선입니다. 여기 보면은 5일이라고 돼 있죠? 빨간 선 5일선. 5일선은 뭐냐면은 5일 주가 이동평균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5일 동안의 주가를 평균으로 나눈 선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0, 100, 100, 여기도 100 이렇게 하면은 선이 어떻게 돼요?
5일 동안의 주가선이니까 요게 평균이 그냥 100이에요. 그럼 100에 찍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110이고 여기 100이고 여기 105고 여기 뭐 95고 여기 100이면 이걸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를 하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아플라 그러죠. 그러니까 계산기 갖다 뚫기면 그게 이 5일선의 그 뭐 비밀까지는 아니고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5일 동안의 주가를 평균을 더한 다음에 그 점을 가지고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찍고 하면 이게 뭐예요? 선이 되는 거죠. 5일 동안의 평균 선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알아듣는 분들은 그냥 알아들으시면 되고 몰라도 상관없는 거니까. 자, 근데 주가는 5일 그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해야 단기적으로 바닥을 쳤다라고 많이들 시장에서 인정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쉽죠? 자, 그럼 잘 보면 여기 5일선을 못 넘죠? 못 넘죠? 자, 더 크게 그려드릴게요. 아주 쉽지만 이걸 몰라갖고 주식을 너무 일찍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 제가 그 연말장에서 연초장까지는 조금 흔들릴 거다, 밟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흔들리니까 당연히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종목들이 막 빠졌어요. 막 겁도 줬죠. 저도 그래서 계속 빠지길 기다렸어요. 더 빠져줘라. 더 빠지면 더 좋지 뭐. 더 싸게 내려오면 더 좋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나왔네? 그럼 뭘로 받는 거예요? 5일선 돌파.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이미 많이 빠졌고 저 왼쪽에 그림은 제가 넓히느라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까 봐 키워서 그렇지 저 왼쪽에 보면은 저쪽에 바닥 있는 자리에서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보면은 안 된다 그랬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건 다 비밀이고 이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5일선 돌파가 나왔으면 이거 바닥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주식 빠지고 있을 때 산 다음에 주식이 배신했어요. 나는 주식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주식이 맨날 빠져요. 그거 왜 그래요? 빠지고 있는데 사서 그런 겁니다. 이게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쭉 떨어진 것을 싸게 내려온 다음에 올릴 때쯤에 사야지 되는데 내려가는 도중에 받으니까 더 떨어지니까 주식이 여러분들을 배신한 것 같죠. 제가 볼 때 여러분들과 주식이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소통을 제대로 해서 너 올라갈 거니? 라고 물어보면 얘네들이 손을 들어요. 이게 빨간색이 손이에요. 손 들고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손을 들잖아요. 얘가. 아 그래 너 올라갈 거니? 그럼 주식 사야지. 맞대. 손 들잖아. 그 다음날도 너 올라갈 거니? 5일선 위에서 놀죠. 너 계속 올라갈 거니? 계속 5일선 위에서 놀잖아요. 사는 자리야. 사는 자리. 그러면 주가는 올라갔지만 종목들은 달러 올라갔느냐? 안 그랬습니다. 이때에선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거나 일부 종목들이 먼저 갔을 거예요. 나머지들은 아직도 바닥에서 얼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의 기회는 여기서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 이제 올해 1월 달서부터 해서 종목들 바닥에서 움직인 것들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직도 늦은 거 아닙니다. 그 얘기는 뒤에 다시 얘기하고. 자, 그러면 저 때에서 저의 생각을 다시 얘기하면 자, 이제는 이걸 크게 보여드렸으니까 좀 좁게 해서 주식은 재밌어요, 여러분들. 알면 되게 재밌어요. 모르니까 맨날 당하는 것 같으니까 속상하고 맨날 돈 깨먹은 것 같으니까 무섭고 그래서 그렇지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이 정도만. 저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거 17년 동안 맨날 보는 거라 보면은 그냥 이제는 대충 과거의 경험도 있고 보면 대충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 공부할 때도 재밌었고 지금도 봐도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그렇죠?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과 많은 뉴스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이 코스피에. 안 그러겠어요? 그때그때 뉴스마다 출렁출렁 거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얘네들이 심심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다 이유를 붙이고 차트를 그림을 만든 겁니다. 아까도 그림 그려드렸죠?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왔단 말이에요. 넘어갈 때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얘네들은 뭐 심심해서 우리 한번 넘어가 보자 이런 경우가 거의 있지를 않아요. 다 의도를 가지고 세력들의 의도를 가지고
3천을 찍는 것도 의도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4천을 찍을 거면 4천도 마찬가지. 전고점 돌파? 이것도 이따가 얘기해야 되지만 요거를 돌파한다? 심심해서 돌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파하는 순간 뭔가 또 새로운 마디가 열리거나 뭔가 종목에 대한 뭔가 시그널이 또 나올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쭉 빠진 다음에 여기까지 설명했죠. 자, 여기 저점인데 자, 이렇게 하락N자로 떨어지니까 여기 매수 시그널은 어디서 나왔다? 하락N자. 매수. 방송에서도 매수 시그널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개천절날, 한글날 매수 시그널 얘기했고요. 그리고 반등 준 다음에 여기를 넘어갔다 그랬죠? 여기를 돌파를 넘어갔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좋아졌나?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러면서 시장의 체질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증거를 여기서 계속 찾았는데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장은 바뀝니다. 박스권장이 될 겁니다. 라고 예상을 해줬다 그랬고 그리고 그게 1월 4일 날에 여기 전저점 자리를 지지한 다음에 매수 시그널을 뭐로 잡았느냐? 이미 벌써 이 시장이 살아나겠구나, 가겠구나, 조만간에 움직이겠구나. 그 스타트가 언제가 될까? 이 부분은 아주 단순하게 잡았어요. 5일선 돌파 양봉.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요 빨간 선. 넘어가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미 준비는 다 돼 있던 거였어요. 준비는 다 돼 있던 거였고 조만간에 갈 건데 5일선 돌파만 나오면 움직이겠지? 했는데 돌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1월 4일 날 신의 한 수 방송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 좋은 시그널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좋은 시그널 맞거든요. 바닥 시그널. 그리고 1월 5일 날에 도치 나왔을 때에서도 주식 사는 겁니다를 얘기를 했고요. 아침 방송에서. 1월 6일 날에도 사는 겁니다 해서 계속 지금까지 왔던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지난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거는 지난 얘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 공부를 했었으면은 이런 데서 안 깨지고 여기에서 매수 시그널 잡을 때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이건 이미 지난 거예요. 여기서 물려서 마이너스 50% 될 거 공부 좀 일찍 했으면 안 깨졌거든요. 하락장인데 정상적으로 떨어졌어요. 어디 하나도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게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내려왔거든요. 그걸 이제 다음에서는 이제 또다시 하락장 오면 지금 공부를 다시 생각해서 또 안 깨지면 되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제 겁내지 말고 주식을 사야 된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서 주식 사라 노래를 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네요. 자, 좀 더 빨리 스타트를 해서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자, 지금 차트를 보면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일봉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자, 주봉으로 보면은 더 쉽게 보여요. 주봉. 아까 일봉으로 그렸던 것이 주봉으로 가면 더 단순해져서 나오죠. 여기 이렇게 바닥. 차트를 보면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돌리고 있는 거고 N자 목표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박스권, 최소한 박스권이고 N자 목표치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수 2500 돌파가 되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종목들도 바닥에 있는 것들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저는 좋은 장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또다시 박살이 나는 그런 장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자, 우리나라의 2001년도 장. 그러니까 작년에 예상했던 게 우리나라 시장의 2001년도. 지금 이거는 주봉인데요.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요거. 작년에 얘기했던 거죠. 이게 이제 작년 우리나라 시장 빠졌던 거에 비슷한 거고 2021년도. 2022년도네요. 2022년도와 똑같이 빠진 거고 2023년도는 더 이상 깨지는 건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박스권 왔다 갔다 이렇게 가거나 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게 제일 높고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요 얘기는 이제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 요 경우도 있어요. 요 경우. 지금 만들어지는 이거는 이제 차트를 원래는 여기서 지금 비교해 드리고 싶은데 비교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아까 봤던 걸로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보세요. 이거 주봉인데 일봉으로 원래는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졌던 게 2022년도 장이고요. 2023년도 장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이게 가장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이거 세 번째 경우. 저는 그래서 이거는 어렵다고는 봐요. 이렇게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서브프라임 때에서 이렇게 이중바닥형 찍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어요. 지금 모양은 이게 나왔어요. 지금 이게 나왔는데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저거는 좀 어렵더라도 아까 제일 그 비슷한 게 2001년도 장이고, 약간 중간치기 비슷한 장이 요게 두 번째 가능성이 높아요. 요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두 번째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 아까 첫 번째 경우는 뭐였냐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한번 흔들어 놓고 상승장 오는 거.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다 봅니다. 이게 2001년도. 요거는 두 번째 가능성이 높은 거는 2016년도 장. 요거랑 가장 높고, 가장 가능성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상승장 오는 2009년도인가 8년도인가 2008년도 9년도 요때 장. 어쨌든 이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보는데요.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죠. 어쨌든 올라가는 장으로 봅니다. 왜냐면 장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중바닥형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장 맞아요. 그래서 주식을 지금 사야 되는데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그 결단을 아직 다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마 점점 시간 지나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못 느끼더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넘어가고 이게 슬그슬그 2,500 넘어가고 2,600쯤 가면 이제 개인 투자자 눈치챌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봤죠? 장이 계속 올라간 장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2,600에서 2,700쯤 가면 좀 조심 좀 해야죠. 다시 또 빠질 거니까. 어쨌든 괜찮아요. 근데 물리면 또 한 6개월 뒤, 7개월 뒤, 8개월 뒤 또 올라갈 거니까. 근데 그걸 못 버팁니다. 왜? 작년에도 흔들릴 때 경기 일으키면서 아주 피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종목들이 또다시 고점을 주고 한 3개월 빠지고 3개월 동안 또 못 빠져나가고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물려있으면 다 손절하고 나와요. 어쨌든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거 안 나오니까 지금은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예전 얘기인데, 자, 니케이 시장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주봉인데요. 일봉으로 보면 이거 지난번에 강의 때도 했던 얘기인데 지금 또 하는 이유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박스권장이 움직이듯이 제가 작년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으로 갈 것이다. 더 이상 하락장은 없다. 그래서 그거를 보려면 우리나라 시장의 2001년도 장을 보면 되고, 니케이 시장을 보라 그랬죠. 니케이 시장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듯이 우리나라 장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일본 시장의 2022년도의 시장인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2023년도에 비슷하게 박스권장을 답습을 할 거다. 물론 이 기간과 폭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흐름의 박스권장이 될 거라고 작년에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던 얘기는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였던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넘어가면은 시장은 좋아졌으니까 표역 종목들의 수익률은 과거에서도 좋았고 계속 그렇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증거 자료를 갖고 나온 거니까 이따 보면 되고, 작년과 하락장과 다른 박스권장, 이거는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죠? 좀 전에 그림 공부하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는 됐고, 이건 장이 좋으면 그 바닥주, 표적 종목, 여기 수익률이 85%에서 항상 90%에 항상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거는 항상 따라와요. 여태까지 제가 통계를 다 내요. 하락장이나 박살날 때에서는 50%만 돼도 다행인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현금화 시켜버려요. 그냥 잘라버리고. 근데 상승장이거나 박스권장에서 이렇게 장 좋다라 그러면 승률이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 뒤에 또 증거자료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서 올해 2월 달 저점 박스권 형성.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개천절라라고 1월 달에서 이중바닥 찍은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10월 저점과 1월 저점의 이중바닥의 박스권에 시장을 돌리는 체질을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건데 이건 나중에 공개방송에서 들으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뭐지? 62?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이거는 돈 한 5천만 원 내고 들어야 되는 건데 공개방송에서 들으세요.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고 이거이 중요합니다. 힌트는 이평선. 이 정도 줬으면 거의 다 준 거예요. 자, 공부 열심히 해보시고. 어쨌든 자, 강력한 테마 장세 진행 중. 이거 맞죠? 챗 GPT뿐만 아니라 지금 웬만한 종목들 박살나는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강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시장이 돌고 계속 우상향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흐름들을 계속 줄 겁니다. 종목들이 테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오늘도 보면은 철강주, 건설주, 조선주 다 움직였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정유주, 화학주가 움직인 게 야, 이게 장이 정말 좋아졌구나라는 느낀 게 걔네들 때문에 그래요. 오늘 롯데케미칼 한번 봐봐요. 차트 보면 예술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회원들한테 화학주 추천하고 왔는데 이거 뭐 대형주니까 여러분들도 사고 싶으면 사세요. 자, 롯데케미칼 차트 봐봐. 예술이죠. 오늘 장대항공에 거래에 실리면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화학주 이걸 추천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잘 보시고 효성화학 봐봐요. 지금. 효성화학 예술 아닙니까? 이런 걸 왜 대한유화 지금 화학주들 정유주들을 금호석유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차트가 그러니까 오랜만에 잠자다가 지금 깨어난 정유화학주 봤을 때 참 좋다라는 건데 지금 준비된 게 많아서 자 이제부터는 이제 후딱후딱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외에도 많은 테마주가 있지만 현재 진행주 어쨌든 시장이 좋다라는 증거 자료에 지금 섹터를 하나 얘기한 건데 저는 근데 지금 테마주 쪽에서 대형주는 지금 그런 애들 바닥에 있는 애들 살 것들 많아요. 철강주도 강하고 중소형 철강주도 괜찮고 건설주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건설주들 괜찮습니다. 근데 좀 테마로 좀 가벼운 걸 좀 원한다 그러면 뭐 화학주 섹터에 중소형주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게임주는 계속 올해는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후딱후딱 갈 건데 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줬던 종목의 특징은 이겁니다. 실시간으로 줘요. 아침 9시 50분에 방송 시작해서 11시 되기 전에 10시 한 50분쯤에 끝났는데요. 종목을 현재가로 매수를 시켜요. 그리고 가격이 안 들어오면 미도달로 끝내버립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바닥 친 거 있죠? 10월 중순부터 그래서 10월 18일부터 계산을 했는데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10월 18일서부터 해서 2월 20일까지 종목을 총 87개를 추천했는데요. 그중에서 성공이 52개. 그러니까 3%에서 뭐 5% 수익 나면 그냥 달성이에요. 그냥. 더 올라가는데 실패는 단 7개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성공하면은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확률로 계산해서 해보면 실패는 11.86, 성공률은 88.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장이 괜찮을 때에서는 바닥 종목들 85%에서 90%까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 하나씩 볼 거예요. 자, 10월 18일서부터 드렸던 종목들 이거 방송 나오고 녹화 방송이 있으니까 표역 종목을 드렸는데 가격이 안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고 뻥을 쳤거나 아니면은 가격을 이 가격에 방송에 실시간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 가격이 아니었다 찾으면 제가 석 달 어쨌든 뭔가 좋은 거를 이벤트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려면 찾아보세요. 근데 이건 방송에서 그대로 있던 거라서 자 보면 이거 성공 미도달 된 건 가격이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는 매수 가격이 안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건 아니죠. 자 계속 보면 10월달 하나도 뺀 거 없어요. 10월 18일서부터 해서 모든 종목을 다 써놓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는 수익이 잘 났는데 그렇죠? 모는 수익이 잘 났는데 모는 수익이 안 났는데 그런 거 수익 잘 난 것만 자랑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다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공평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아 10월 18일부터 시장이 바닥을 치고 지금까지 종목들이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있어요. 33% 수익 난 것도 있고, 39% 수익 난 것도 있고, 28% 수익 난 것도 있고, 미도달 된 것도 있고, 이거 봐봐. 신택, 얘는 손실 났어요. 14%. 이거는 다 수익 달성된 거 다 적은 거예요. 이수페타시스 48%, 11월 21일 한번 녹화 방송 돌려보세요. 추천했나 안 했나.
다 보세요. 이거는 미도달된 거는 가격이 안 들어온 겁니다. 안 들어온 거, 이거 들어온 거, 성공, GK1 파라다이스. 자, 12월 달 여기 실패, 강원랜드, KG 리시스트 이때 당시 성공 등등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거 미도달 가격이 안 들어온 것들이죠. 삼성전자 이거는 가격 들어오지 말라고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장이 안 좋아서. 종목들 밑에다 그냥 가격 밑으로 후려친 거죠. 장이 안 좋을 때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지케어텍 최근에 12월 달에 줬던 것들, 수익 난 것들, 뭐 깨진 것들도 있어요. 지금 제약주가 워낙 약해가지고 제약주가 강했으면 애도 성공했을 텐데 다 바닥주들인데 어쨌든 이렇게 1월 달 해서 다 적었습니다. 1월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6일, 17일, 18일 NH벅스 최근에 수익 났다고 자랑했던 거 19일, 20일, 25일, 26일, 27일, 30, 30일 2일, 1일 이렇게 해갖고 2월 달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인데 최근에서 요거는 아직 안 뺐어요. 그러니까 아직 계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장이 좋아서 수익 날까 봐.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1.5지만 조만간에 10% 이상 올라갈 것 같아서 참고만 해주세요. 갖고 있는 분들. 그래서 수익 난 것들, 성공한 것들은 성공했다 했고 요거 알체라도 지금 성공이 됐거든요. 어제. 이것까지 해가지고 수익률이 그러니까 수익률을 계산한 게 아니고 성공 확률을 계산을 했는데 성공 확률이 88.13%. 그러니까 많이 안 깨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장이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보는 전문가인데 시장이 좋으면 시장이 상승장이고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려오면 또다시 올라가는 그런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올해는 웬만하게 테마주들 바닥에 있는 것들 혹은 폐업 종목들 잘 공략을 하면 계속 수익이 잘 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여기 시장을 보면은 10월 18일 날, 그러니까 여기서가 이제 21선을 돌파한, 그러니까 시장의 바닥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변곡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장이 좋다라는 걸 느끼고 그때서 줬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괜찮았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강의는 이제 끝났지만 이제부터 장은 저는 본 게임 괜찮은 장으로 돌아설 거로 예상을 합니다. 종목들이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드렸던 종목들 아까 전에 증거 자료도 있죠. 녹화방송 돌려보면서 거짓말한 거 있는지 한번 다 찾아보세요. 10월 18일서부터 어제 2월 20일까지 모든 종목들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올려놨는데 미도달된 거 빼고 가격이 안 들어온 거 빼고 들어온 거 기준으로 52개가 성공을 했고 7개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 확률로 해서 앞으로의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성공 확률이 그거보다 좋으면 좋았지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시장을 정확하게 보는 전문가고요. 작년에서는 하락장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지만 이제는 박스권장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고 재밌는 장이라고. 오늘도 방송 제목,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예요? 올해는 재미있는 박스권 매매장이라고 그랬죠? 이거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당분간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종목들 너무 좋은 것들 많아요. 아까도 뭐 정유주, 화학주 보니까 이제 시작인 것 같던데. 그러니까 대형주도 있고 테마주들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 올해 장에서는요. 작년에서 50% 깨졌다고 울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50% 벌 장이 더 많습니다. 지금 종목들마다 50%씩 올라갈 종목들 지금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올해는 꼭 돈 많이 벌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오늘 얘기를 좀 드렸는데 화이팅 하시고 올 상반기까지 계속 좋은 장 유지될 것 같고요. 하반기는 또 중간에 또 제가 또 강의 또 할 테니까 그때서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여러분들 휴일 잘 보내시고 다시 시장 열릴 때 실전 매매 정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